한 달에 한 번 만나뵙고 있습니다. 보수의 거목 오브 거목스 전호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예. 왜 말씀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거목 오브 거목. 아니 갑자기 보수의 거목하는데 좀 더 띄워드리고 싶어가지고 거목 오브 그건 거목스라고. 그렇고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예? 그 보수뿐 예.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자꾸 안 보인다. 큰일 났어요. 이게 뭐 조기 대선 말도 나오는데 예. 정말 우리나라를 그 이끌어서 G5 정도로 그리고 남북 통일을 시킬 그런 분들이 없나. 40대 50대 눈을 씻고 봐도 솔직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세요. 예. 큰바위 얼굴. 큰바위. 예, 우리 뭐 김태현 앵커가 큰바위 얼굴이 한번 돼보든지. 그럴까요? 예.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아침 신문 얘기부터 좀 합시다. 오늘 아침 신문 도하신문에 거의 두 개를 빼고 삼성이 다 톱뉴스였잖아요. 뭐 경제지뿐만 아니라 예. 종합지도 이재용 그렇죠. 회장 사진이 뭐 일면에 실렸죠. 잃어버린 10년. 예.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솔직히 내가 어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그룹도 그런데 예. 보통 사람들이 가령 공권력의 그 부당한 행사에 휘말리게 되면 예.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삼성그룹 같은 대그룹도 예.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 그 그룹도 이게 빠져나오기가 이렇게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항소심에서 2,000개가 넘는 정보를 막 밀어넣었잖아요. 지금 검찰. 예, 그래서 공소장 변경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만약에 재판부가 악의를 갖고 있었다면, 예. 악의를 가진 재판부였다면 또 빠져나오지 못했겠죠. 이게 단적으로 이 피해를 삼성그룹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텐데 예. 반도체 같으면 메모리 반도체를 6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다가 그 절반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지금 삼성이. 예. 이게 리더십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10년 동안 삼성이 내몰린 결과 삼성전자는 내 솔직한 말로 세계 초일류 기업에서 옛날에는 미국 MIT나 스탠포드를 나와도 삼성그룹이 입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류 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류예요? 예. 이류 기업이 됐죠. 예.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 우리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한 사람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 박영수 특검을 예. 박근혜 특검이 아니라 예. 삼성 특검으로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건 유죄 나왔잖아요. 글쎄 그게 예. 묵시적 청탁을 한 걸로 해서 뇌물 공여로 몰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형법 교과서를 보세요. 그 뇌물죄에서 묵시적 청탁이 어디 있습니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청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죄로 몰아갔고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 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 예, 근데 그것이 김명수 대부분에서 재론 합의체에서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3심까지 다 유죄가 나오니까 그 글쎄, 문제를 지금 저는 그 제기하시는 판결을 예. 대한민국 사법부의 오욕의 판결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이제 유죄가 나왔어요. 그 1심이지. 이후에 1심에서 무죄가 나고 그때 신문사설이 조중동뿐 아니라 심지어 좌파 언론조차도 이제 삼성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이런 사설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했고 그리고 2,000개가 넘는 새로운 증거를 갖다 그 재판부에 냈고 예. 그리고 심지어 공소장 변경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저 변호사님 말씀은 검찰이 너무 칼을 많이 휘두른다 그런 그러면 말씀이신 거죠. 그 수사를 처음에 지휘를 했던 한동훈 검사장, 차장이었죠 그때 3차장이었죠. 그리고 이복현 지금 금감위원장입니까? 책임져야죠. 본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부당한 수사를 한 건 정말 잘못했다. 예. 하고 꿀 한 잔 비려야죠. 왜 안 합니까? 수사의 주포는 이복현 현 금감원장인 것으로 알고 글쎄 있습니다. 어떻든 수사에 관여했던 수사를 지휘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 내가 이 삼성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 이건 이제 우리가 G7 국가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면 그런 건 없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 원수를 현직 국가 원수를 지금 구속까지 시켜놓았잖아요. 이건 국격의 문제예요. 내가 보면 정말 우리 그 정치판이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면 힘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편이 내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윤석열이 난이냐 아니면 이재명이 난이냐 아니면 오동훈이 난이냐 뒤에 자주 난이 붙는 것은 명확합니다. 난이라는 게 뭐예요? 반란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거 삼성바이오 문제는 2020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거 불기소 권고했는데 기소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불기소 권고를 다 했는데도 기소를 하면서 그래 1심에서 그 19개 죄목이 전부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19개 혐의가. 그런데 2심에 항소를 하면서 2,000개가 넘는 2,144개입니까? 정규를 서로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 보도 보니까 당시에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의원, 그다음에 수사 책임자는 아마 이복현 금감원장. 요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됐죠. 처음에 이제 수사를 시작했을 때까지 하면 그 아마 언론에서 책임을 묻자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현 대통령 그때 뭐 당연히 총수사 지휘라고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신 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차장 그리고 이복현입니다. 이 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한동훈 전 대표는 좌천됐을 때 요거. 하여튼 법무위원회 좌천됐을 때요. 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을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를 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죠. 반도체 말씀을 하셔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주 52시간 적용 제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 집중적으로 일할 때는 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합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더라는 발언을 어제 제가 정확하게 워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겁니다.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느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걸 설득 못하면 사실 저도 그거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흥묘 100명 내놨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덩쇼핑이 그 중국에서 흥묘 100명을 낸 것은 자기가 주자파인 것을 드러내놓고 그 사실은 관광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국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을 우리가 시장적 사회주의, 이 마켓 소셜리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프랑스가 만든 용어인데 뭐 어떻든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지금 늘 집단주의적 정책을 얘기를 하던 분이 갑자기 이게 주 52시간제도 그것도 이제 조건이 붙어요. 뭐 연봉 한 1억 5천 이상 되는 그런 이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중해서 일하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전에 작년 연말이죠. 작년 11월 달입니까? 금투세 폐지하자. 그때 우리 깜짝 놀랐죠. 야 이게 역시 표가 많은데 그 글로 기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한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겁니다. 민주당이 결정한 것에서 민주당은 일극 체제니까 다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기본소득 뭐 이런 거 폐지하겠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이꼴을 기본소득인데 기본 금융 뭐 기본 주택 기본 소득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왜 기본 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이 미친놈들아. 정체성이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과격한 발언과 욕설적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는 욕설성보다 그 애칭이라고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상 진짜 그 주인공인 이재명 대표가 뭐 기본소득 뭐 안 하지 뭐. 그 정책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렇게 조선일보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무 변했어. 낯선 이재명. 아마 그게 오늘 아침 신문일 겁니다. 너무 변했어. 낯선 이재명. 그래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 발언들의 결과 자체는 보수 진영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요. 제가
그 한 말씀만 드리죠. 예. 이재명 대표는 좌도 우도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자신이 상표로 만든 정책이었다면 예. 가령 기본 소득, 기본 금융, 뭐 기본 주택 같은 것이 저는 그게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만약 그렇다면 어허.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겠죠. 어허. 그리고 가령 그럼 우리가 예, 반도체에서 52시간제 이건 사실은 노동계하고 민주당이 예. 과거에는 짝짝꿍이 돼서 52시간제는 무조건 어떤 경우도 못 고친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밀고 가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두고 특히 트럼프 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전 세계 다시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도체가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판이니까 작년 그래 재작년 12월 달부터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근근히 올라왔는데 예. 이게 또 처박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반도체 업계에서 방방 울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HBM 같은 것은 SK 하이닉스는 만들어냈는데 삼성이 못하는 이유는 워낙 감시하는 눈이 많아서예요. 이게 주 52시간제 이런 걸 가지고는요. 그런 걸 연구할 인력이 제대로 자리에 붙어서 연구를 못 합니다. 이러니까 주 52시간제 이걸 우리 좀 제외시켜 주세요. 예.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읍소를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 하도록 하다가 이제 왔어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거 연봉이 한 1억 5천 이상 되는 사람들 그 집중해서 지금 몰아서 일하도록 예. 총노동 시간은 제한을 하되 자기가 일하고 싶은 거 한꺼번에 완전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방향 전환이 그래 옳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전통적 지지층에 좀 반하는 얘기잖아요. 결국 어떻게 할 거로 보세요? 이 민주당으로서는 그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데 예. 결국은요 민주당이 그렇게 할 거다 아니면 못 할 거다. 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이게 위해서라도. 노총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 민노총도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걸 묵인해 줄 수밖에 없을 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활하고 있는 조선입니다. 반도체 조선 중에 반도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자 그런데 지금 어제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하면서 중도 확장하는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래서 네. 이게 이권 대표들이 권영세, 권성동 예, 두 사람이 투권. 두 사람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가면 예. 우리 중도층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중도층이 어떻게 되겠냐고 제목을 뽑았잖아요, 조선일보가. 예. 그 조선일보가 마치 우리나라 여론을 좌지우지하듯이 그런 제목을 뽑은 것 자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들 이러느냐. 요새 조중동의 그 사설 제목, 사내 칼럼들 제목 보면요. 어떨 때는 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졌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왜 이쪽을 보고 내란이라고 그러겠어요. 윤석열 쪽을 보고 내란이라고 하겠어요. 한쪽은 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한쪽은 지역구에서 90석밖에 못 얻었고 예. 한쪽은 무려 161석을 얻었습니다. 예. 71석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득표는 얼마 차이가 난지 알아요? 득표는 불과 3.9%포인트. 예. 불과 3.9%포인트 차이인데 의석수가 71석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그 71석이 지금 예. 이렇게 그 다수의 폭증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면회 갔다 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인들은 그거 이제 어떻게 평가해요? 개인적인 자격에서 가야 갔다 되죠. 왔다. 그럼 안 갈 겁니까? 가령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래서 흔히들 뭐 1번 당원이다, 1호 당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1호 당원이라고 않습니까? 하죠. 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예. 혹은 당 중진이든 가서 그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하실 말씀이 뭐가 있는지 예.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본다라든지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에요. 현직 예. 국가원수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앞서 뭐 좀 비판적으로 아니 말씀하셨지만 그 당연한 일을 두고 예. 신문 사설이 예. 지금 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예. 지금 쉽게 말하면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 비대위가 움직여서 예. 서울구치소로 간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 중도층이 자, 그러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식의 사설 제목을 뽑으니까 내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님 만약에 탄핵이 만약에요 가정 아직 결과 나온 거 아니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당연히 조기 대선이고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채우지 못할 거고 조기 대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조기 대선은 지금 그 가령 탄핵 다르겠죠.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과는 완전 파면이 다르겠죠. 되면 네. 그 두 달 안에 선거를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0일 안에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고 예. 나머지 40일 동안 대선 운동에 돌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 그런데 그 경우는 내가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사히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예. 이미 권위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예. 본인이 어차피 중심이 돼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예. 그래서 임기를 가령 1년이든 1년 반이든 반납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이른바 이 조기 대선을 해서 그러면 예. 이렇게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하면 만약에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안고 가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꼭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1+1은 뭐 2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아니, 않죠. 뭐 이재명 대표가 가령 물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저는 이렇게 후보들한테.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예. 만약에 그 개헌이 어느 쪽으로 일어나든 예. 개헌이 되고 새로운 그 정치 지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다 핵분열이 벌어져서 예. 그 정당들도 다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보수 정당도 정치성을 새로 예. 찾는 새로운 정당이 건설될 거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 정권도 유사 좌파가 아니라 진짜 좌파들 진짜 예. 좌파들이 그 가령 서구의 사회주의 정당, 집단주의 정당 같은 그런 정당들이 예컨대 영국 노동당 같은 게 롤 모델이 되겠죠. 예. 그런 정당들이 등장을 하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한 선진 민주정이 되겠죠. 변호사님 예. 여당이 보수 진영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뭐 예. 꼭 굳이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면 이 상태로 그대로 선거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어차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면 어차피 판은 새로 짜질 것이다. 만약에 복귀 못하고 조기 대선하면요? 그렇게 되면 또 혼란기가 또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도 지금 정권 이 상태에서 그 조기 대선이 두 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됐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두 달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쪽 민주당은 예.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후보가 될 것인데. 예. 당 대표에서 사퇴를 고정하겠죠. 그리고 후보가 될 것인데 그런데 그분은 그럼 괜찮습니까? 그분은 당장 공직선거법 이게 3월 중순일지 늦어도 아마 4월 초일 거예요. 예. 그 이제 선고가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그것보다 형이 가중되었으면 가중되지 그것보다 감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야권의 임종석 전 실장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거든요. 뭔가 친명계하고 비명계가 일합을 겨룰 수도 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있으면 후보 자리를 놓고 이렇게 보세요. 예, 지금 국민의힘도 예. 그 가령 플랜 B가 조금 없는 것처럼 보인다. 뭔가 하면 명태균이가 전부 다 오물을 다 끼얹어 놓았잖아요. 앞서 박범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오물을 다 끼얹어 놓았기 때문에 플랜 B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야말로 플랜 B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일국 체제로 해서 비명 행사 시켜버렸잖아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다 없애버렸고 짐이 곧 당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가 아니라 야. 내가 곧 당이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이꼬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판에 이재명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플랜 B가 없죠. 알겠습니다. 플랜 B가 없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플랜 B가 사라지는 순간에 당은 해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플랜 B가 사라지면 434억이라는 대순 자금을 선관위에 반환을 해야 돼요. 민주당 재산이 500억 되겠어요. 예. 나는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은 예. 만약에 이것도 역시 가정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이 유죄가 나와서 좀 어려워졌다. 그럼 대안이 만약이 누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건 만약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얘기는 합시다. 예.
가령 선거법에 있어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 백인동의 토지 용도 상향을 4단계 한 게 그게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게 그러면 협의사에서 발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민섭이라는 예. 예, 브로커가 로비스트가 예. 이미 알선 수재죄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버렸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예. 근데 무슨 그 뭐 만약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앵커가? 예. 아니 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아직 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또 그런데요.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늘 변호사님. 진실은 하나입니다. 예. 진실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 야권에 대안이 있다고 하면 누굴 주목하십니까? 저요? 예. 저는 야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예. 예, 다만 예. 글쎄요, 오히려 나는 이 과거의 인사들, 이 좀 흘러간 인사들 중에 야권에는 제가 성함을 안 밝히게 해요. 에이 그래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공부가 돼가 있고 인품도 넉넉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요사이 지금 특히 비명 행사를 해버리고 나서 남은 분들 있잖아요. 정말 내가 추천해 줄 만한 분이 없어요. 오늘 오다가 내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거든요. 네. 라디오 방송 들었는데 전부 다 민주당 인사들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는 고검장 출신도 있고 뭐 이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마이크에 대고 저런 식의 거짓말들을 하느냐. 야. 진실은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얘기해 볼게요. 여당이 이 헌재 편향성을 좀 주장하고 있는데 요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남편이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고 쫓아다니는데 한 입을 듣고 자는 아내가 헌법재판관에서 지금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느냐 그걸 결정하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회피해야죠. 왜 우리가 법조인이 자꾸 이런 말을 합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양심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다 회피하면 그것뿐입니까? 아니 우리 법 연구회라는 것은 예. 극소수의 이념성 판사 스쿨이에요. 왜 그 출신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자기 동생이 이번에는 열심히 쫓아다닌다. 그리고 심지어 국회 탄핵소추단에 있는 김모 변호사와 같은 법무부인에 있다. 우리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나는 이 정도 되면요. 옛날 같으면 옛날 법관들은 우리 선배들은 다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다. 뭐 기피 신청 넣을 필요도 없이 다 스스로 회피를 다 하는데 회피하면 진행이 안 됐잖아요. 심판이. 헌법재판관들 그래서 잘못 뽑았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이에요. 딴 사람도 아니에요. 예. 남편이 윤석열 탄핵을 시켜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그 아내가 헌법재판관을 해서 윤석열 파면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결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예. 이게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우리는 그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 도대체 양심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거목 오브 거목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